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네. 사실 이 나라가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저한테 자꾸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2023년에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까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선생님께서 혹시 기도나 보이시는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이 무속인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신의 가족들 이제 만나서 기도하러 가거나 밥을 먹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년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걸 처음에 먼저 생각을 했냐면 지진, 그 다음에 좀 물난리, 건물 같은 거에 이제 조금 위험한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10월 29일쯤에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도권이 아니라 밑에 지방 괴산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물난리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위험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하시긴 했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뭐 지진, 네. 그리고 물난리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정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이쪽 당 저쪽 당 그런 것도 없고요. 누구를 이렇게 헌담하는 것도 성격상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PD님? 누군진 잘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섭긴 해요. 왜냐면 그렇다고 이제 국정원 분들이 오시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현직 대통령 그다음에 영부인이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도 한나라에 제일 높으신 분이긴 한데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선동하시면 안 돼요. 현직 대통령 분에게는 제일 안 좋은 수예요. 좀 이게 넘어가더라도 그래도 안 좋긴 하시겠지만 내년이 제일 안 좋아요. 국가의 일이다 보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인간 구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안정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안정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정치나 경제가 많이 조금 힘들어서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고 다른 무속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좀 시끄럽고 위험할 수도 있고요. 경제와 정치가 안정이 안 되면 국민들이 이제 대혼란이 오고 그 혼란에 의해서 어디로 모이냐 하면 뭐 용산에 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에 모일 수도 있고 소규모 이런 집회가 아니라 촛불 집회 하듯이 그런 집회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좀 그런 촛불 집회 같이 크게 사람들이 단합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님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질문 하면 좀 더 구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원래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무속인이라면은 좀 사라질 수 있나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진 않죠.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청와대가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없진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지금도 행동을 좀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나오시는 것도 있지만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력자가 또 생겨요. 근데 그 조력자도 마찬가지로 권력에 좀 눈이 머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을 좀 지우시고 국민들에게 대선 때 말씀하셨던 거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확고하게 나가실 부분은 확실하게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무속인이기 전에 한 국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경제라고 하면은 지금 제일 중상층하고 그 밑에 이제 층들이 제일 지금 원하는 거는 집값
그다음에 대출. 집이 안정화되지도 않고 대출도 안정화되지도 않고 총 부채율을 더 높여주지 않는 이상 절대 집은 안정화는 더 못 찾을 것 같고요.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이자율이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보고를 하셨을 텐데 그거를 계속 방관하는 것도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국민들이 말하는 거, 좀 국민들이 좀 원하는 거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리더십 같은 모습을 보이신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힘드신 이제 계기이기도 하지만 악플보다는 좀 힘내라고 위로의 말과 어떤 거를 정말로 내가 이루고 싶다 그러면 악의적인 글보다는 이런 걸 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팩트 있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이루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저도 한 국민으로서 내년에는 좀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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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워낙 뉴스 틀면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맞아요. 험악스러운 나라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저는 한 국민으로서 예, 항상 이맘때쯤이면 이제 구분을 많이 여쭤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화장군 선생님께서는 어떤 구분을 보셨는지. 2023년도 이제 개미년에는 아무래도 썩 좋은 기운은 없는 것 같아요. 썩 좋은 기운은 없는 것 같고 상반기 쪽으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 내년 한 4월, 3월, 4월 달 정도에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도 하고 인재로 보기가 쉽겠죠. 네, 3, 4월, 음력 3, 4월 정도에는 인재로 인해서 아마 나라에 좀 술렁거릴 정도로 큰 위기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쪽으로도 10월 정도에는 촛불 집회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음력 10월이죠. 음력 10월이면 양력으로는 한 11월, 12월 정도 되겠죠. 내년 윤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정이 되지 않고 자꾸 들뜨는 시기가 지금 계속 되거든. 올해부터. 뭔가 어수선해요. 대선이 바뀌면서부터 안정이 좀 됐다가 자꾸 이렇게 지금 뭔가 하나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 가을이나 초겨울 정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좀 어떨까요? 주식시장도 상반기 쪽으로는 조금 낫다고 봐요. 상반기는 조금 난데 중반으로 흘러가면서부터는 약간 좀 침체되는 분위기. 7, 8월 정도 되면서부터는 약간 침체기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나라가 어수선하면 아무래도 들쑥날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체가 될 것 같아요. 연초에는 좀 괜찮다가.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지금도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거래량이 역대 최저다. 최저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지만 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집 매매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가 서울 쪽도 그렇고 뉴스로 같은 거 보면 4가구 중에 1가구가 비어 있다고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 4가구 중에 1가구가 좀 비어 있는 상태고 그거를 좀 살라니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집의 매매라든가 땅 매매 이것도 사실은 내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그 시장. 하락세가 네, 하락세가. 누가 선뜻 이율이 높으니까 선뜻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에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여태까지는 버텨오다가 내년에는 금리로 인해서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지금 100만 원 기존에 100만 원 갚던 사람들이 200만 원을 가지고도 갚는 시국이다 보니까 맞아요. 내년에 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이게 엎치고 겹치고 하다 보면 내려놓을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운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고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다가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또 한쪽에서는 전쟁통에 난리가 났고. 북한은요? 요즘 도발을 너무 강하게 도발해서 북한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죠. 이게 자꾸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만 되면 꼭 무슨 미사일을 쏘니 총을 쏘니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여태까지도 오던 관례였었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좀 더 심했던 게 아닌가. 근데 내년에 되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더요? 지금보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그랬다시피 촛불 집회가 강해지면서 북이 잠잠해야 되는데 더 상승세를 타거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북운이라고 그러면 나라의 운을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우리 같은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점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국민은 좀 더 상세가 되는 거고 나라 운은 또 한글에도 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업이 되지 않고 자꾸 주춤주춤하다가 내려가는 추세가 되다 보면 옛날에 IMF 때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월땅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사실 2022년에 유독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났거든요. 네. 2023년에도 좀 나라가 좀 어떻게 흘러갈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 찍기 직전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태원 사고도 일어났고 진짜 이거 찍기 직전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청춘 남녀들이 하늘나라로 많이 갔어요. 근데 꽃도 피지 못하고 너무 가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2023년도에는 조금 더 2022년도보다는 더 삭막한 연도가 될 것 같아요. 2022년보다 네. 더 삭막하다. 네, 화재라던가 폭발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생기고 땅이 꺼지는 싱크홀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이고요. 시위, 폭동 이게 좀 많이 보여요. 근데 촛불 시위할 때 다치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예전처럼 막 이렇게 네. 다치는 거. 네네. 요번에는 그런 게 좀 보여요. 좀 다칠 거예요, 많이. 그래서 전쟁? 자꾸 전쟁이라 그래요. 어느 부분에서는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고 촛불 집회를 예전처럼 한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이런 시위 폭동, 안 좋은 싸움으로 인해서 말리는 것과 시위하는 것과 근데 이거를 윗선에서 막아요. 안 좋은 거는 안 뜨게, 안 보이게, 안 들리게. 그거를 자꾸 위에서 막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래요. 그게 다 들통이 난대요. 근데 그것도 좀 많아서 사람들이 좀 많이 다칠 거래요. 근데 그게 더 안타까운 거는 이거 말고도 애기들이 좀 많이 죽을 거래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모르겠는데 요번에도 나이 어린 애기들 이 조금 많이 죽을 거라고 나와요. 그리고 경제는 또 안 좋을 거고 사람이 많이 죽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칼부림이 많이 보여요. 좋은 거라고는 돈 많은 사람은 진짜 돈 많이 벌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돈 못 벌고 진짜 빈익빈 부익부 네. 그런 거. 이 내년에는 이 돈이 많고 좀 중상층 사람들이 좀 잘 될 거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힘들 거다. 네. 사실 진짜 막 북한에서도 막 미사일을 계속 쏘고 진짜 며칠 전에도 이제 이태원 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유독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물갈이를 한대요. 물갈이? 네. 혹시 어떤 물갈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물갈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어느 정도 나이대가 맞아야지 물갈이가 되는데 이게 자꾸 나이 어린 사람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갈이가 된대요. 모든 나라에. 그리고 아까 이제 시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 네. 사실 몇 년 전에 옛날에 촛불 집회 했을 때도 그때 이제 피해 당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옛날처럼 막 경찰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약간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 경찰에 의해서 다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못 참는데요. 이렇게 참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 윗선에 대한 화가 끝까지 폭발을 했대요. 경찰들은 막고 시위자들은 폭발을 하고 이러다가 부딪힌대요. 위에서는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짓밟으면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권력으로 막 네. 누른다는 거죠? 네. 권력으로 누르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보여요. 선생님께서 이제 나라가 좀 언제쯤 좀 좋아질지 좀 보이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직 좋아질 기미는 안 보여요. 아직 내년까지는
네.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네.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많이 힘든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도 예방할 건 예방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미리미리 행동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미리 예방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 상황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든지 내가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은, 그리고 안전에 대비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은 내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는 늘 기도만 한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 나를 응시하고 있고 또 그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지금 여기는 흐르는 물소리도 너무 좋고요. 바위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바위에서 살겠다고 꿈틀거리고 있는 이끼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다 마른 가지들 속에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진 이 계절에 푸르른 작은 소나무들도 주변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시국도 너무 많이 어수선하고 다들 힘들다고 하고 있는 이 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3일 전부터 제가 제 입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뭐 국은 예언까지는 아닌데 하늘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땅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하늘도 갈라지고 있고 땅도 갈라지고 있구나 하셔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해석을 잠깐 해봤어요. 비도 많이 오고 폭우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어수선했는데 또 얼마 전에도 낙엽들로 인해서 그 배수구가 막히고 막 이러면서 막 침수가 되고 이런 현장들도 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봄까지도 때 아닌 폭설과 때 아닌 폭우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재해나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이런 강원도나 지방이나 지역 쪽만이 아니라 서해안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이상하게 피해를 많이 보면서 움직일 것 같고, 참사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재해로 인한 인명의 피해라든가 어수선한 많은 일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져서 경기도 힘들다 그러고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내년 봄까지 3월에서 4월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변들도 일어날 만큼 정권에서의 움직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서 푹푹 재해보다도 더하게 땅에서 오는 건 밑에서부터 참사에서 오는 것처럼요. 포항 일대로에서 경상도 부근 그리고 제주도 일대에서도 지진이 포착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자연에서 움직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움직이는 일들을 감히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게 지금 가까이에서 볼 때는 북한을 경계하고 또 북한에서의 문제냐, 또 미국과 중국의 문제냐, 내지는 우리나라는 같은 지역이라 예를 들어서 서울 한복판에다 핵을 떨어뜨려 놓으면 너네도 죽고 나도 죽겠다는 이치이니까 함부로 그건 행할 수 없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본이라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아시아권에다 뭐 도발이라든가 뭐 눈에 거슬렸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아마도 내년 봄 정도가 돼서는 자연의 재해까지의 피해를 움직인다면 내년 봄부터 3, 4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가까이에는 북한, 그리고 또 한쪽으로의 가까이에는 어떻게 보면은 적과의 동침처럼 움직이고 있고 많은 의견들이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일본과의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강대국에 빗대어서 어떻게 보면 그네들이 엄마의 품인 것처럼 우리가 기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혼자서만 살아갈 수가 없는 위치에 서서 우리는 앞으로 향후 3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큰 나라들의 눈치들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번씩 참견해다고 옆구리를 찔러대는 일본과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정권이 버텨나갈 수 있는 3, 4년은 자기네들의 실속만 챙기게 되는 개인주의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자의 주권 행사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참으로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상가의 값은 떨어지지 않고 상가들은 계속 지어질 거고 아파트 값들은 좋은 이치를 빼고는 계속해서 급락을 하게 될 거고 부동산 경기는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지 어떻게 정리들을 해나갈지 머리들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이 모든 행동들이라든가 이 모든 기운들 그리고 이 모든 판단들이 조금 빨라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갈수록 더 버겁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부동산의 침체기가 찾아올 거고요. 경기적으로 파동 아닌 파동이 일어난다 소리가 나올 만큼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조금 빠른 판단들로 정리를 하시거나 무언가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한다면 조금 스피드하게 빠른 판단을 내려서 움직이시는 게 각각의 개인들 또 그리고 이제 대출금리며 많은 것들이 변동금리며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버거워서도 그렇고 부담을 얹어가지 않을 수 있게끔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기운들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촌스럽고도 또 지루한 무녀이지만 예쁘게 봐주시기를 그리고 항상 같이 응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늘 항상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많이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날들을 위해 열심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